오늘은 이제 세 번째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 파트로 가는데, 우리가 이 수능은 이 문제 자체가 학생들한테 세 가지 관점으로 물어봐. 첫 번째는 사실적 이해, 두 번째는 추론적 이해, 세 번째는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제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론적 이해라. 어떤 내용을 주고 그 내용을 읽어서 전체 흐름을 한 단어로 추론화시키는, 물론 빈칸도 추론적 이해로 볼 수 있어요. 빈칸은 사실은 추론과 논리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거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배우는 이 논리적 이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우리가 한 개의 단락이 있다, 그지? 그 한 단락을 이룰 때 스님이 분명히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주제문이 있고, 맞지? 단락에는 반드시 주제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주제문을 부연 설명해주는 부연문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단락은 꼭 주제문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부연문이 존재해야 돼. 그러면 원래 이 주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묻는 게, 요게 바로 추론적 이해야. 추론적 이해. 그래서 요지나 주장이나 제목이나 주제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주제를 너희들한테 묻는 거야. 논리적 이해는 뭐냐면 바로 이 부연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논리적 이해는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이 문장의 논리성을 묻는데, 자, 이 논리성을 물을 때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내용을 부연하는 게 한 문장일 수는 없겠지. 예를 들어서 뭐 부연문이 뭐 4개 정도, A, B, C, D, 자, 한 4가지 정도의 문장으로 이루어졌다면 이 4문장이 통일성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지?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일관성을 이루고 있는지, 그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응집이라 그러지, coherence인데 응집을 잘 이루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이 주제와 주제 부연문을 이루는 논리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 부연문은 통일성, 일관성, 응집성인데, 이 통일성에 관련된 문제가 흐름에 일치하지 않는 거, 일관성에 관련된 문제가 똑같은 개념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 원래 이제 어떤 순서에 대한 부분이 되겠지. 어떤 게 먼저 나오고 어떤 게 뒤에 나오고 하는 일관된 글의 순서를 묻는 거. 그 다음 응집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의 연결이 응집이 된다는 건 잘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문장 연결이라고 하는, 맞지? 그러한 문제. 그래서 이 출제자들이 이 세 가지 논리에 따라서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이해를 하고 문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거는 바로 이 문장 삭제. 쉽게 말해서 흐름과 일치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아주 쉬운 예로,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그 과일을 설명하는 예로 사과, 그 다음 배, 그 다음 돼지, 그 다음 복숭아.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과일을 주제로 보고 이 4개를 부연문으로 봤을 때 이 과일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뭐지? 돼지지, 돼지. 이거는 앞에 있는 배나 복숭아하고도 연결이 안 돼. 그럼 이거는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를 지금 오늘 우리가 찾는 거야. 즉, 통일성이 없다는 거야. 사과나 배나 복숭아는 과일에 대한 통일성이 있지만 돼지는 없지. 맞지? 요 원리를 이해해야
답을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키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한번 접근해 보자. 주로 항상 첫 번째 문장이, 즉 번호 1번 앞에 문장이 있지, 그게 곧 주제문이야. 쉽게 말하면 주제는 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 풀 때는 가장 첫 번째 문장을 잘 봐야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화제와 핵심어가 뭔지를 먼저 찾고, 그 다음 앞부분에 주어 동사를 먼저 읽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 또 반드시 정답을 찾았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정답이 뭐 4번이다. 그러면 3번과 5번의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돼. 맞잖아, 그지? 그럼 내가 답이 3번이 만약에 답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2번과 4번이 연결이 돼야 돼. 알겠어? 반드시 네가 문제 풀고 나서 내 답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보려면 그 앞 문장과 뒷 문장을 연결시켜 봐. 그래서 이 문제는 4번이 굉장히 답이 많아. 그 다음 3번, 5번, 2번, 1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쌤이 얘기한 연결고리라고 했는데, 자, 문법적인 연결고리는 지시어, 쉽게 말하면 this나 that, 이건 다 앞에 거 받아가는 거지. 또 더야, 더. 더는 무조건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간다. 또는 대명사. 그 다음 전이부사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뭐 however라든지, 그지? but 뭐 이런 것들, 뭐 still 뭐 이런 것들, 뭐 therefore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미적인 연결고리. 자, 전체 또는 추상, 복수. 이 말이 영어는 먼저 와야 돼. 쉽게 말하면 학교를 얘기하자. 그러면 부분, 구체적인 또는 단수적 개념. 여기가 만약에 스쿨이야. 그럼 스쿨이 오면 그 뒤에는 교실이 와야 되겠지. 클래스룸. 됐나? 이런 구조로 이루어지는 게 영어라는 거야. 클래스룸이 먼저 오고 스쿨이 오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추상적이고 전체적이고 복수적인 개념이 먼저 오고, 그 뒤에 이런 부분, 이 전체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오는 거야. 자, 그 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단어나 비슷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는 반드시 서로 붙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ABA. 자, 요래 돼 있지? ABA 하면 이 B가 가운데 지금 끼어 있잖아, 그지? 이런 거는 좋지 않다는 거야. 같은 단어나 같은 개념은 붙여놓고 가야 돼. 그리고 나서 B, C 이렇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 자, 이 영어라고 하는 글 구조 자체에서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자, 주제문이 하나가 있다면 이 주제문을 설명하는 어떤 A와 B라고 하는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앞에 문장은 이렇게 앞에 걸 받아서 가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주고, 또 여기서 하나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여기다가 두고.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반드시 전이, 즉 앞에 걸 받아가는 거고,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갖다 두는 자리다. 됐지? 요걸 이해를 해야 돼. 이해됐나? 요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자. 역시 마찬가지야. 흐름하고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번호 1번이 있어. 그럼 이 1번 앞에를 봐야 돼. 이 앞에는 분명히 쌤이 두 개만 찾으면 된다. 뭐냐면 SNS야. SNS는 매체에 대한 어떤 문명이 주장이 되는데 뭐라고? 중요하게 주장이 된다. 사용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알아차리고 뭐 할 때, SNS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때 이 also는 분명히 첨가 아이가. 그럼 이게 첫 번째겠지. 두 번째가 뭐냐면 도와준다. 자, 뭘 도와주느냐? 얻고 강화하는 거야. 인간의 권리에 대한 가치. 자, 이게 두 번째가 되겠지. 그리고 디벨롭이 발전시켜 나간다. 행동을.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권리나 자유를 존중하는, 자,
다른 사람에 대한 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행동을 개발해 나가는데 이 SNS라고 하는 것들이 사용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요 형태를 봤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화제는 SNS고 1번, 2번, 3번을 묶어보면 이 SNS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됐지? 여기서 답이 SNS하고 관계가 없거나 또는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관계가 없으면 정답이 돼. 자, 지금은 3번이 정답인데 볼까? 아이들의 SNS의 활동은 반드시 encourage, 격려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축적한다. 그럼 지금 보면 지식 축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그들의 권리를 알고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얻고 강화하고 존중을 하는 행동을 만드는 거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거하고 이게 전혀 지금 연결이 되나 안 되나?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얘가 틀렸구나. 그리고 아까 선생님 분명히 내가 답으로 3번을 했어. 그러면 2번과 4번은 연결이 돼야 돼. 자, 2번에는 이렇게 돼 있어. Do not do, 하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네가 원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하도록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디스가 받아. 이것이 또한 황금 룰이다 이 말이야. SNS에 있어서 황금 룰이 된다. 그러니까 이 3번을 빼니까 4번, 2번하고 4번이 어떻게 되노?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그럴 때 이거 정확하게 3번이 답이다. 그래서 항상 내가 푼 문제의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4번을 빼면 3번하고 5번이 연결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4번을 뺐다. 자, 지식을 축적한다 그래서? 근데 뭐라고 하느냐? 아이들의 인식을 증가시키는 것, 어린 시절부터 특정한 SNS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또 장기적인 어떤 영향,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서 지식을 축적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인식을 증가시키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야.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